자, 이번 시간에 교재 118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자, 이제 118페이지는 챕터 5장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 관리하고 그리고 공동주거 관리론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민간 임대주택 관련한 부분에 몇 가지 내용이 쭉 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먼저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1번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가보시면 그 관리에 관한 부분과 관계했을 때 1번은 지금 관련 민간 건설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회계 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리법을 적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참조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1번 하나 봐두시고, 자, 문항 2번은 지금 하나 좀 살펴보실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일단 민간 임대주택 그 규모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박스에 가면 세 가지 규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 현재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민간 임대주택 이제 관리에 관한 규모 지금 2번에 박스 세 가지 그 규모 일단 한번 볼까요? 규모. 자, 민간 임대주택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지금 보신 대로 규모가 세 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재 문항 번호 그대로 한번 정리해 가보면, 일단 기역번에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그래서 기역번에 이제 가시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규모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세대수하고 단서 규정에 따라서 세대수는 150세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세대수는 지금 보시면 15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뭐가 설치됐다? 승강기가 설치됐다는 두 번째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세대수 단서 플러스 난방은 지금 두 가지 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 난방과 지역 난방이라면, 그래서 이제 규모는 기역, 니은하고 디귿에서 세 가지 규모에서 세대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난방은 지금 보신 대로 지문이 길어지니까 좀 줄여서 난방은 지금 중앙 난방 또는 무슨 난방이더라? 지역 난방 방식이라면 해서 이제 규모는 지금 현재 교재 문항번호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항에 잠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질문 하나.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 규모 관련해서 그 관리 방식에 따른 부분을 한번 언급했는데,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한다는 것은, 자, 규모가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한다면, 자,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관리는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이 관리를 맡기는 무슨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거나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스스로 관리하나 자체 관리죠. 자체 관리. 자체 관리라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 안에 공동택 관리기구를 직접 두고 관리하는 것은 무슨 관리? 자체. 그래서 스스로 관리한다는 표현의 자체 관리입니다. 부분 하나. 자, 이제 규모는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건 이 지문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앞으로는 나오는 지문에도 나와 있긴 하겠습니다. 여기서 묶어서 한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버리면,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관리는 이 지금 위탁 또는 자체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자, 관리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제 보시면 여기는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플러스 임차인 대표회의는 구성할 수 있다 한다. 그래서 이 규모 중에 하나에 대해 일단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답니다.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 자, 규모 하나 더.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제 여기는 이 민간 임대주택을 보시면 장기성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여기서 보면
특별수선 충당금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이제 보시면 여기는 적립한다. 그래서 적립에 이제 적립해야 되는 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한다. 뭐 적립하여야 한다 볼까요? 뭐 의미는 크게 없지만 그래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누가 임대사업자가 적립해야 하는 규모를 해서 일단 여기는 세대수에서 이 세 가지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 방식과 그다음 임차인 대표는 구성한다. 특별수선 충당금 임대사업자가 적립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모 정리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일부 이 규정들 일부 여기 이제 보면 세대수에 관한 규정 이번에 23회 시험이건 24회 때 기존에 승강기 설치에 있었던 게 보면 이 세대수가 새로 신설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 세 번째 여기도 세대수 단서가 새로 신설이 되고 난방도 이렇게 신설이 돼서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즉 밑줄을 껐던 부분들이 23회 끝나고 24회 때 일부 세대수가 단서가 신설되고 난방은 중앙 난방만 있었던 게 지역 난방까지 추가해서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질문은 지금 1번 지금 2번에 나온 그 규모 하나 확인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제 박스 밑에 3번에 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이 위탁 관리하고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임대사업자 계정 임대 기간 동안 공동택에 그 임대택 단지 내 관리 기구를 직접 두고 관리하더라. 근데 여긴 절차상의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차상 요건이랑 플러스 그럼 자체 관리합니다. 자체 관리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하나를 더 걷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위탁 관리가 자체 관리 한해서 관리 방식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상의 요건이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자 자체 관리하려면 인력 장비를 갖추고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십니까?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은다 해서 자체 관리는 그냥 임대사업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시장군수청 인가를 받아야 자체 관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3번 하나 확인해서 일단은 여기서 2번하고 특히 이제 3번 좀 더 정확히 정리하시고요. 박스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 법석 즉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비 관련해서 지금 질문은 1번은 지금 그 관리비 비목에 관해서 지금 개설된 게 총 9가지 그래서 관리비 지금 파트 쪽에는 그 빈도는 글이 지금 그래서 지금 23회 시험 동안에 한 2문제 나왔을까요? 뭐 깊이 이시도 아니고 간단하게 물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1번에 이 법에 따른 관리비 비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총에서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질문은 일반 관리비부터 마지막에 진흥의 호흡 네트워크 설비 관련해서 1번부터 9번에 총 9가지 관리비 비목을 두고 있다. 그래서 관리비 비목 정도 하나 구분하시고 자 우측 박스로 이동을 해보시면 문항 4번에서 지금 4번은 사용료 항목 관련해서 7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용료라는 것은 징수 대행입니다. 징수 대행한 항목이 몇 개가 있다? 7개 항목이다. 그래서 4번에 지금 7번 임차인 대비 회의 운영비까지 해서 총 7가지 징수 대행 항목 있더라. 그래서 4번에 1, 2, 3, 4, 5, 6, 7 총 7가지 항목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지문은 그 중에 지금 6번에 이제 가시면 자, 임대사업자는 산정 징수안, 관리비와 사용료 징수 및 그 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차인 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 서류는 여기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제약 없이 뭐 하더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문항 6번 하나 체크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비는 구성 명세를 한번 참조적으로 좀 보시게요. 여기서는 크게 지금 관리비는 지금 보시면 비목 쪽에서 관리비 비목에 다른 9가지 중에 4가지를 가져오고 아닌 거 하나 끼워 넣기 형태로 간단히 물었었기 때문에 기타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명세 이제 세부적으로 그 지금 19가지 관리비 항목에 따른 세부 구성 내용을 참조 형태로 한번 읽어두신 걸로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이제 넘겨보면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련 좀 전에 언급했었던 임차인 대비 회의 관한 부분 한번 잠깐 보죠. 그 다음에 하나 보실게 임차인 대표 회의. 자, 임차인 대표 회의. 여기는 일단 첫 출발 임차인 대표 회의 관련해서 한 장을 넘겨 120페이지 가시면 2번.
자, 임대사업자는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를 공급하는 주택당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는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은 여기는 하나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줬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 뭐 대통령령이라는 지문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여기 좀 임차인 대표는 뭐더라? 구성하여야 하는 규모는 최소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라면 임차인 대표는 선택의 필수 구성한다가 되는데 임차인 대표는 구성할 수 있다는 지문이라고 줬을 때 그때 임대주택 세대수가 몇 세대기? 20세대 이상. 그래서 세대수는 여기 임차인 대표 가장 첫 출발은 이것부터 가야 되죠. 뭐부터 가더라?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한다를 주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는 건 20세대 이상. 그런데 구성하여야 한다는 지문을 주게 되면 그때는 방금 정리했던 이 규모는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1번에 지금 보신 대로 그 박스 들어가면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규모 방금 정리했던 이걸 한번 묶어서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자, 박스 밑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여기는 2번은 지금 뭐 2번은 현재 교재 문항 번호 2번. 2번에 이제 가시면 임차인 대표 회의 쪽에 빈도가 좀 일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 교재 문항 번호 현재 보시는 동그라미 2번 쪽에 출제 빈도가 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자,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에는 과반수 입주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단서,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 이제 30일 이내죠. 그래서 30일 이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누가 이 경우라면 시장구역청장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 대표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2번. 2번에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 봤던 지금 한 5줄 정도 되는 뭐 그렇게 짧지 않은 지문이긴 하지만 여기는 현 2번에 관한 현재 보신 요 지문 중에서 일단 숫자 관련한 지문 하나 며칠인가요? 30일 이내 하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숫자 관련한 30일 숫자 하나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 용어는 지문에 지금 첫 번째 줄에 임대사업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첫 시작에 입주 현황 하나 체크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누가 대신 통지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숫자 30일 하나 그리고 용어는 임대사업자, 입주 현황, 시장, 구청장에서 여기는 관련 지문에서 방금 봤던 말씀드린 숫자 하나하고 용어 세 대해서 몇 가지를 네 가지를 좀 확인하시자라고 이제 해서 문항 2번 하나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자, 3번 하나 이제 봐주시고 여기는 협의사.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보시면 교재 문항상 번호로 갔을 때 문항 4번 이제 협의사입니다. 협의상에서 여기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그래서 보니까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와 임대사업자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사항에서 그럼 협의사항을 보니까 협의사항은 이 서로 간에 몇 가지를 협의합니까? 라고 봤더니 총 7가지죠. 그래서 일단 뭐 문항 번호로 나오진 않았었지만 일단 보시면 자, 기역, 임대, 민간임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두 번째는 관리비, 세 번째 임대료 증가하면서 그리고 디귿 공동택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 보수 그리고 네 번째 임대료 증가하면서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일에서 네 가지하고 밑에 이제 박스 그 밖에 대통령령이라 이제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더 나와 있죠. 그래서 A, B, C에서 지금 세 가지 하자 보수 그리고 공동택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되는 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협의사항을 일단 문항 번호, 문항은 1번으로 출발해서 간 건 아니지만 총에 협의사항 몇 가지, 7가지 협의사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7가지 협의사항이 여러분 이 임차인 대표 회의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 임대사업자 서로 간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7가지 협의사항을 구분하시고 여기 그 중에는 마지막이 있었죠. 마지막은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또 마지막 또 질문에 갔을 때 현재 문항 번호로 갔을 때 여기 7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제 현재 여기 교재 문항상 번호 봤을 때 C번은 또 보니까 다시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또 다시 소분류로 4가지로 다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질문에 이제 가보시면 질문에 자, 첫 번째 가나다 해서 가는 주차장 개방할 수 있는 주차 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 시간, 주차로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그리고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7번째 C는 다시 몇 가지 소분류로 이 주차장 개방 완상은 다시 몇 가지로 또 되지나요? 다시 4가지에서 그래서 가에서 나까지 일단 여기는 그럼 정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하실 거냐면 우선 먼저 몇 가지 7가지 협의사항 중에 혹시나 성격에 다른 걸 끼워 넣고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가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 혹시나 어디에 좀 국한에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더라 협의사항의 이 마지막에 되는 이 주차장 개방은 또 다시 몇 가지 소분류로 나뉘어서 이 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마지막 여기 가에서 라에다가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넣고서 주차장 개방 관련한 부분에 국한에 물어보는 형태로서 이제 거기에는 7가지 협의사항 중에 혹시 성격에 다른 걸 끼워 넣게 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 지금 나와 있는 C번에 지금 주차장 개방 관련한 부분에 국한해서 또 질문을 물었을 때 한번 정리를 봐두실까요? 그래서 그러게 일단 총 전체 7가지 협의사항 한번 정리 봐주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문항 지문의 4번 한번 봐두시고 4번 보시면 이제 여기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문항 5번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지 않은 게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사실과 구성해야 한다 사실과 협의상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 얼마 주기로 통지하더라 반기마다 1회 이상 통지합니다. 5번. 자, 6번은 지금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한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은 여기는 크게 많은 지문이 아니죠. 일단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6번에 이제 가보니까 지금 지문은 주택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는 임차인으로 합니다. 근데 단서에 따라 단서란 건 지금 보시면 최초 구성이죠. 그래서 최초 구성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그때는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 요건을 여기는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면 가능하다. 임차인이면 그러나 최초 구성이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더라. 그래서 6번은 동별 대표자로서 자격 요건에 관한 원칙 예외 규정 하나 봐두시고요. 자, 7번 임차인 대표 회의에 두는 임원에 관한 부분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중요도는 갖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는데 임차인 대표 회의에 두는 임원은 지금 보시면 그 회장 일단 그 임원에 관한 직책만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직책만 그래서 직책은 지금 보신 대로 누구 있나요? 여기는 회장과 부회장과 회장, 부회장,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요 임원에 관한 직책은 뭐하고 하나 잠깐 구분할 필요가 있는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비 회의 임원 그 직책을 좀 한번 구분만 잠깐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회장, 부회장, 감사가 임차인 대비 회의 임원의 어떤 직책에 관한 걸 정리했다면 이제 이쪽엔 하나 누구를 정리해 볼 거냐면 여기 입주자 대비 회의 임원에 관한 직책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회장은 동일하게 다 들어갑니다. 아마 여기는 회장과 이사와 감사 이렇게 이제 해서 임원에 관한 직책 정도만 구분 잠깐 이렇게 하나 하셔서 지문은 이렇게 정리해서 회장, 이사, 감사 이렇게 해서 직책 정도만 잠깐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회의는 지금 8번에 임차인 대표는 원칙에 비해서 이따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은 이 관련 법에서 딱 정해서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5일 전까지 알리거나 해서 밑에 나와 있는 질문에 5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 회의는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그냥 5일 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회의가 끝났으면 결과문에 회의록이 남을 건데 문항 9번에 자, 회의록은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임차인 대표는 회의를 개최하실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 그러니까 작성도 하지만 뭐까지 한다는 거죠? 보관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하게 오는 거는 그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복사해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합니까? 보여주고 자기 비용이 이제 복사 요구니 그때는 보여주면 됩니다라고 해서 문항 9번. 그래서 여기는 아무 제약 없다.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는 거죠,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일단은 지문 여기 2번 임차인 대표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3번 특별소송 충당금 적립 등이다 라고 해서 지문 나와 있는 부분에 일단 1번. 일단 규모는 지금 여기서 한번부터 일괄 정리했어요. 일단 특별소송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규모를 물어보게 되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라 해서 문항 1번 읽어보시면 그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소송 충당금을 적립한다라고 하고 한 장을 넘겨보니까 규모는 지금 세 가지 방금 확인했었던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규모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2번. 자, 그럼 임대사업자가 이 규모에 해당하면 이 특별소송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임대 기간이 끝나서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양도하는 경우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이거 최초로 구성된 이걸 누구에게 넘는 이거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2번 하나 확인 정리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하는 게 누가 임대사업자가 이거를 양도가 돼, 그 임대주택이 양도됐을 때 최초로 구성 누구의 이거를 입주자 대표 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문항 2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문항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잠깐 보실까요? 내용들은. 자, 여기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 여기는 어느 주택에 발생하는 분쟁을 이 위원회 조정 신청하게 됐어요. 보시면 여기는 여기서 일단 질문 1번만 일단 먼저 잠깐 한번 가볼까요? 시장고소구청장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쟁을 구성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그럼 일단 이 임대주택의 이 주택 분의 조정이 어느 주택에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죠.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민간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 위원회 이 조정인의 여기는 이 조정 시스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따로 언급이 됐죠. 무슨 주택도 여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그래서 법에 따른 이 조정 시장 사항을 따로 정해 놓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주택이든 또는 민간 임대주택이든 법에 따른 이 조정 신청 사항에 해당이 되면 이 신청 사항을 이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을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무슨 주택도 공공임대주택도 이 위원회 조정 신청을 해서 문제 해결한다 정도 기본 개념 갖고, 자, 그럼 일단 1번, 2번. 자, 그럼 여기는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2번에 가보니까 질문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질문은 지금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게 좀 특이사항, 특이사항이라기보다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만 해당되는 지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원장입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좀 잠깐 확인하셨을 때,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셨을 때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중에 나온 게 여기 누가 되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었어요. 여기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이라는 이야기는 그 선출된 위원들이 뽑는 절차를 호선. 그래서 부위원장은 여기는 누가 임명 지명하는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 이 위원들이 선출하는 절차, 즉 상위에서 뽑는 걸 호선이라 한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지문 하나 나와 있고요. 방금 위원장 관련해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면 회의 관련 동그라미 1번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뭐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박스 벗어나서 3번에 이제 가시면 위원장은 해당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된다라고 해서 1번, 2번하고 3번 보셨을 때 3번에 누가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2번에 호선이라는 지문 하나 확인해서 일단 이 호선이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이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는 것은 위원회 중에서 여기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는 거에서 지금 이 지문, 즉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하나 봐두시면서 정리하고요. 자, 회의는 회의는 잠깐 보류하고 내용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관련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자, 좀 전에 여기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다면 그러면 이 10명 이내 위원들은 어느 직군의 위원들로 해서 10명 이내를 구성할 거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122페이지 밑에 하단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자, 지문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래서 자, 단서 다음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 이상 6명. 그래서 여기는 우측에 있는 박스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직군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서 어떤 특정 직군에 관해서 언급이 된 게 아니라 이 중에 기역에서 비읍 중에 10명 이내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 포함되어야 돼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4번에 있는 박스 밑에 맨 마지막에 10명 이내 중에 공무원인 아닌 위원의 수를 물어보면 몇 명 이상? 6명 이상. 그래서 박스 이제 가보면 기역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 시옷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직군을 한번 쭉 하나 확인하시고 이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몇 명 이상? 6명 이상. 그리고 임기입니다. 여기 이 위원 임기, 이제 그 선출된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임기는 여기는 보면 2년입니다. 2년에서 연임하는 2년에 연임한 2년인데 여기 두 차례만입니다. 두 차례만. 그래서 여기는 두 차례만 뭐 할 수 있다. 연임. 그러니까 여기 연임에 관한 지금 단서 요건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데 몇 차례만 계속 가능하다.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계속 이 단서가 없으면 2년 연임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연임이라는 단서를 두 차례만이란 단서로 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 5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회의는 좌측에 잠전에 120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1번부터 해서 지금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하게 되면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 위원회 회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에게 사전 통보에 관한 기한은 동그라미 2번에 자,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2번. 자, 그리고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열고 그 조정 신청 들어온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열기 위한 그리고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 합니까? 의결한다. 그래서 개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과반수가 됩니다. 부분들에서 문항 3번 과반수에서 회의는 지금 뭐 다수 문항이 7개 정도 그리고 5번은 다시 소분류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2일 전하고 그리고 이 회의 관련 개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 과반수란 지문 정도 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민간 임대주택 관련 부분 하나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2번 주택 임대관리업입니다. 임대관리업. 자, 주택 임대관리업에 관한 부분 하나 잠깐 볼까요? 네, 주택 임대관리업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 임대관리업 관한 부분입니다.
자, 밑에 이제 1번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임대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구청장에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임대 관리업을 일단 그 두 가지 임대 관리업 때문에 이제 임대 관리업을 보시면 임대 관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가 두 가지 이제 봤을 때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유형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것은 자기관리형을 일단 임대를 해서 다시 한번 재임대를 하는 형태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면 위탁관리형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형태만 위탁을 맡아 하는 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그럼 임대관리업은 여기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어지는 질문의 1번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임대관리업 관련해서 했을 때 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관리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지만 등록한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해야 한다. 뭐 줄여서 그냥 등록한다. 그러면 등록한다. 즉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규모를 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지문에 지금 임대관리업 등록비 변경 신고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대통령령으로 규모라 했을 때 1번의 가나 즉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 중에서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규모를 물어보는 것은 1번의 가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호세대 관련해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호세대가 얼마가 되죠? 여기는 이 호세대가 몇 호 몇 세대, 100호 100세대 규모 이상에 해당한다는 때는 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여야만 임대관리할 수 있다 해서 100호 100세대. 위탁관리형은 지금 호세대 얼마가 나오죠? 300호 300세대. 그래서 여기는 그 300호 300세대 이상이면 그래서 최소 규모가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더라? 등록을 해야만 임대관리업 할 수. 그럼 이 규모 미만이면 뭐예요? 등록해도 안 해도 거기에 문제 삼지 않겠죠. 최소 이 호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문항 2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기준. 자, 일단 그러면 등록 기준 한번 보죠. 등록 기준. 자, 그러면 등록을 이 규모 이상이면 등록을 한다. 뭐 하야 한다겠는데. 자, 그럼 이때 이 등록을 할 때 기준 이와 같은 기준을 갖춰서 임대관리업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 기준에 관한 박스표를 먼저 볼까요? 2번에 가시면 박스 밑에 이제 표가 가보니까 자, 등록 기준은 크게 이제 보시면 9번에 가면 세 가지요. 자본금, 전문 인력, 시설인데 시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분하실 것은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인데 지문은 일단 그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에 관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금액하고 인원수만 잠깐 확인해 보면 일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위탁관리형은 1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 인력은 자기관리형은 2명 이상, 그리고 위탁관리형은 1명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 저 보았을 때 그 등록 기준 일단은 여기 뭐 그 수치는 지금 방금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니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등록 기준은 지금 보니까 자본금이든 전문 인력이든 등록 기준이 높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방금 보시는 등록 어디가 더 높더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더 높고 어디가 더 낮습니까? 이제 금액이나 수준을 확인하시니까 기준이 높은 건 어디가 높더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등록 기준에 따른 부분 하나. 그래서 기준이 높은 건 어디가 높더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기준이 높고 어디가 낮더라? 위탁관리형이 기준이 낮다는 것. 금액과 수치 이제 확인하셨다면 여기서 그게 이제 정리가 끝나면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하실 게 전문 인력 2명 이상 1명 이상인데 그러면 여기는 어느 직군에 해당되는 위원들 중에서 2명 이상 1명 이상을 여기 등록할 때 이제 필요하냐 해서 직군은 지금 전문 인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가나 다 세 가지 구분에 따른 직군 중에서 2명 이상 1명 이상이다. 그래서 가번에
변호사부터 지금 이제 주택관리자 관련 자격 취득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나번은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플러스 3년 이상. 그다음에 다번은 부동산 관련해서 5년 이상 플러스 3년 이상 종사. 그래서 가나 다는 현재 보신 대로 그 해당되는 관련 경력은 연수 있죠. 그 수치. 그래서 수치 관한 지문까지 좀 정리하시면서 지문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일단 그 등록 기준을 일단 맞췄으면 지금 방금 보시는데 등록 어디가 높다? 자기 관련 이 주택 임대료율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은 하는데 뭐 하더라? 자, 이걸 해결하셨으면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등록은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는데 여기는 등록은 뭐 합니까? 구분 등록입니다. 구분 등록이에요. 자, 구분 등록이란 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는 자기 관련 주택 임대를 하고 싶다 또는 위탁 관련 주택 임대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B라는 사람은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고 싶다 해서 당연히 뭐가 다르죠? 등록 기준이 다르니까 등록은 반드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등록은 당연히 이거를 구분이라는 것은 등록 기준에 따라 인력 그 자본금과 전문 인력의 수가 되니까 당연히 등록은 구분에 등록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해서 하나 보고요. 그 문항이 동그라미 2번. 자, 가보시면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과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이 의미죠. 예를 들어서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을 하고 임대 관리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더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뭘로 바꾸겠다. 자기 관련의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 형태를 뭐 할 수 있다. 임대 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따로 위탁 관련 주택 임대를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등록 기준이 뭐가 충족합니까? 이 최초 자기 관련 주택 임대를 할 때 이 전문 인력과 자본금에 관한 기준이 뭐를 충족해요? 위탁 관련 주택 임대 관리 등록 기준을 충족하니까 굳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임대 관리 형태가 바뀌었을 때는 그때 어떻게 돼요? 등록한 것으로 본다 해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더라. 이제 그 지문이 2번에 지금 두 번째 줄 이 경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2번은 잠깐 건너서 우측에 3번을 먼저 갑니다. 3번. 3번은 지금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상품 가입.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보증상품을 가입한다는 계속 결입니다. 근데 자 이제 그러면 보증상품을 가입합니까? 네. 그럼 이제 임대 관련 두 가지였어요.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련, 위탁 관련 주택 임대를 두 가지 임대로 나누는데 자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규정을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임대를 모두가 다 두 가지 모두가 다 보증상품 가입할까라고 이제 봤을 때 법에서는 누구는 자기 관련 주택 임대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규정이 좀 누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위탁 관련은 따로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질문에 이제 먼저 3번을 잠깐 갔을 때 1번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려는 임대 관리업을 하는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증상품에 가입한다. 즉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규정에서 이 법에서 누구만 보증상품 가입하게 됐다. 자기 관련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는 임대 관리업자만 가입하는 거지. 위탁 관련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시면 임대인,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 관련해서 그중에 숫자 정도만 잠깐 확인하셔서 그중에 동그라미 1번 1에 임대인 권리 보증에 한 개월은 두 번째 몇 개월이 나온가요? 3개월 이상의 수치 하나만 좀 잠깐 확인하시면서 보증 상품까지 하나 정리하고 자 중간에 잠깐 문항 뭐 좀 연계성이 떨어지게 있을 때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 임대 권리 가는 거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한번 정리했었고요. 자 밑에 2번 주택 임대 관리업자 현황 신고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그 중에 지금 주택 임대 관리업에 여기 뭐죠? 현황 신고입니다. 현황 신고. 자 현황 신고랑 일단은 보시면 몇 가지 사항 이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법에 따른 관련 정보를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또 그 신고받은 자가 또다시 뭐더라? 그 신고사항을 종합 보고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신고에 관한 부분인데 질문을 밑에 이제 가시면 일단 여기는 크게 이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현황신고는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신고 보고에 관한 절차상의 순서, 그래서 순서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절차상의 순서는 이 세 개의 절차를 거쳐서 신고 보고 이루어진다. 이제 그래서 절차상은 이와 같이 이제 그러면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자가 마지막 누구로 갈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제 들어갈 것은 일단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순서. 이 신고 보고 순서를 보았을 때 첫 번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두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에 그러면 그거를 종합한 시장군수는 누구에게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요 신고 보고 순서만 먼저 한번 보죠. 자, 교재 가시면 2번에 일단 그 시기는 일단 배제하고요. 여기서는 그 신고 보고 순서 절차만 먼저 확인합니다. 2번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두 번째 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순서 방금 봤던 대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신고사항을 종합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 보고 순서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란 건 뭘 말씀드리죠? 여기는 시기란 것은 자 신고 시기 그리고 보고 시기. 그러면 자 언제 신고하고 언제 보고할 거냐. 이제 그 두 번째 시기를 한번 정리해요. 시기는 지금 신고 시기는 2번의 첫 번째 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그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보고는 언제까지 합니까라고 봤을 때 자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박스에 그 현황신고 관련 박스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반납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에 관한 시기 확인했고 그리고 이 보고에 관한 시기 하나 확인했고요. 두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 하나 확인할 거냐면 여기 이제 이 신고입니다. 신고한다는 것은 말하는 일련의 정보를 신고하게 돼서 그러면 이때 어떤 정보를 이때 신고할 때 이때 어떤 정보를 신고할 거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보면 지금 여기는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신고란 것은 그럼 어떤 정보를 임대관리업자가 신고할 거냐. 그래서 이 정보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정보는 지금 몇 가지 정보를 여기에서 신고하게 되냐. 법에서 총 6가지.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수 등의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란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몇 번? 1번부터 6까지 몇 가지인가? 6가지가 현재 교재 문항 그대로 가는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6번까지는 이 6가지 정보를 시장군수 신고할 때 임대관리업자가 신고한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전체 이 6가지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꼭 해둘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 중에 선 하나 확인할게요. 6가지 정보 중에 일단 확인을 하는데 먼저 선 정리할게. 그 중에 5번을 잠깐 5번에 일단 5번을 먼저 선 정리하고 나머지 한번 쭉 하나 확인해 보면 5번을 먼저 갑니다. 이때 신고사항 중에 하나 보증보험 가입사항인데 양가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보험 가입사항도 신고시 관련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고. 그러면 자, 좀 전에 보증보험 가입은 누구만 가입하게끔 법에 정하고 있더라. 보증보험은 누구만 가입한다고 그랬나요? 자기관련 주택임대관리업자만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 규정이 없다. 위탁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5번에 관련된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 임대관련 모두가 그냥 누구만 여기 해당되는 거죠. 위탁관련 이 자기관련 주택 임대관리업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5번도 하나 확인하시면서 1번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수 소재지 보증보험 가입사항 6번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의 위스탁 계약 정보에 관한 정보까지 몇 가지를
6가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현황식을 지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봤던 순서 하나, 두 번째는 그 시기, 세 번째는 뭡니까? 정보. 이 신고시 정보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에서 이 현황 신고도 그 정확히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현황 신고 요 1, 2, 3에 따른 세 가지는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 2번의 주택 임대 관리업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 공동주거 관리 이론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